제24장 남경 응천부 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장 남경 응천부 구화. 금능 오군도독부. 어두운 새벽, 이제 막자시가 지나가고 축시 무렵 오군도독부는 평소보다 더 엄중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평소 3배가 넘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경비를 섰고, 이곳은 응천부 내성이 아닌 외성에 위치하여 응천부의 위사, 즉 공위사에서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투에 임하는 군사 경비병들이 위사직을 대신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군사였고, 이들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검, 도, 철퇴, 도끼 등을 들고 엄중하게 파수꾼 역할을 하였다. 도대체 지금 이곳 오군도독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늘에는 달조차 떠있지 않았고, 잔뜩 궂은 날씨에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덮고 있어서 어두운 새벽을 더욱 칠흑같이 만들었으며, 각 경비병의 두 눈이 날카로운 도끼눈이 되어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사주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때 하늘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웠으니 무림의 초절정 고수만이 이 같은 그림자를 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오군도독부를 지키는 경비병은 하나같이 명나라 군사훈련을 받은 자로서 무공을 연마한 이는 가물에 콩나듯 하였으니, 이러한 현실로 하늘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했다. 저벅, 저벅, 저벅. 5사람이 오와 열을 맞추어 순찰을 돌고 있었으니, 이러한 무리가 오군도독부 내에 약 20여 조는 넘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 건물을 통과하는 여러 정문과 월병문에는 각 경비병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저벅, 저벅, 저벅. 횃불을 들고 5사람이 오와 열을 맞추며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침 과거 원나라 시대의 정보를 관리하던 추밀원의 추밀사관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척! 돌룰루루 툭! 멈칫! 5사람은 동시에 멈추었다. 추밀사관이라는 편에게 달린 건물 지붕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졌다. 이봐, 현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나? 글쎄, 나도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젠장, 우리 조가 악명 높은 귀영치산자나 무적도수를 만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물러보는 어사된 녀석들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이봐, 장삼, 재수 없는 소리 말게. 이들의 무의로 본다면 우리 5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야. 분명히 귀영치산자 녀석은 소주 안찰사와 산하했다고 보고되지 않았나. 소주의 고관대작과 호족들이 귀영치산자란 녀석에게 당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는 워낙 신출귀몰하여 귀영치산자를 본 자들이 없다고 하지 않나. 물론이지. 그럼 무적도수는 어떤가? 그도 귀영치산자와 같이 시대가 낳은 최고 도수지. 하지만 녀석들은 그래도 신사적이지 않나. 물건만 훔쳐갔지.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으니 말이야. 그건 현이 말이 맞아. 하지만 어사대는 달라. 그들은 모든 관원과 군사에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들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만약 반항하면 가차없이 우리의 수급을 벨 것이야. 자, 우리 중에 누가 확인할 것인가? 당연히 순서를 고를 때는 심지뽑기였지. 심지뽑기로 하세. 아이, 난 어젯밤에 개꿈을 꿨는데. 인상 구기지 말게. 이건 꿈과 상관없이 언제나 재수없는 녀석이 걸리지. 다 인생은 복골복이 아닌가. 흐흐흐흐. 현이 준비되었나? 물론이지. 나는 우리 조가 언제나 내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5사람은 동그랗게 들렀다가 현이란 자가 준비한 심지를 하나씩 뽑아냈는데, 제길, 내 이럴 줄 알았다. 쉿! 조용히 하게. 장삼. 알았어.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내가 어젯밤에 개꿈을 꿨다고 썩을 이럴 줄 알았어. 비록 어두웠지만 횃불에 비춘 5 인물 중에 장삼이란 자의 얼굴이 울상이었고, 그는 제일 짧은 심지를 잡았으니 어젯밤 꿈을 원망하며 투덜대었다. 자네, 규칙은 알지? 알겠어. 나에게 호각을 주게. 현이란 친구는 호각을 장삼에게 주었고, 장삼과 다른 4사람은 담벼락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4사람은 장삼을 높은 담벼락에 오르게 했으며 그에게 경비병에 지급되는 돌을 건네주었다. 장삼이란 자는 담벼락을 천천히 걸어갔고, 그는 하마터면 균형을 잃고 담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자세를 낮추고 벽과 이어진 건물에 손을 뻗어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다. 또한 그는 제법 기민한 몸을 이용하여 건물을 타고
추밀사관의 지붕으로 천천히 기어올랐는데 다만 아래에서 지붕을 올려보았던 인물들은 장삼이 지붕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후 이크 우당탕탕탕 주르륵 슈슈슈 쿵 음악 장삼은 지붕에서 떨어져 내렸고 네 사람은 장삼이 떨어지는 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지붕에서 무언가 떨어져 내렸는데 수슈슈슈 푸 아우 떨어져 내린 것이 장삼의 배를 밟았다. 그리고 유유히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야옹 고양이였다. 아 제길 도둑고양이라니.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장삼에게로 다가오니 장삼 자네 괜찮나? 자네들 같으면 괜찮겠나? 나는 큰일 났네. 허리가 뭐시? 허리가 이런 자네는 2명의 마누라가 있지 않나? 현이 나를 놀리나? 지금 이 마당에 마누라가 대수인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네. 허허 이런 재수 없는 도둑고양이를 봤나? 대명 오군도독부의 친위병 장삼을 이 모양으로 만들다니. 현이 안 되겠네.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고자 허리에 힘을 주면 허리 주변으로 통증이 심하여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어. 안 되겠어. 우리 중에 2사람은 장삼을 도와 제세원으로 가고 나머지 2사람은 일정대로 경비를 서야 할 것이야. 나와 장원이 가지. 장삼은 아무래도 침을 좀 맞아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세. 장삼을 제세원에 내려놓고 우리는 바로 복귀하겠네. 4사람은 상의했고 상의한 대로 2사람은 넘어져 있는 장삼을 각각 옆에서 어깨동무하여 이동하였다. 이를 보고 있었던 2사람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한 녀석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에이, 파! 돌멩이는 하늘로 올랐고 이내 추밀사관의 지붕으로 날아갔으며 떨어짐과 동시에 아으 2사람은 추밀사관의 지붕을 쳐다보았다. 야옹 야옹. 추밀사관의 지붕을 보았던 2명의 경비병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참 오늘은 도둑고양이 잔치로군. 오라는 귀염치산자와 무적도수가 아니라 도둑고양이라니.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 우리는 마저 돌던 우리 구역이나 돌까? 그러세. 마저 2사람의 경비병도 사라졌고 추밀사관의 지붕에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후 걸리는 줄 알았네. 후후후후. 대인이 나에게 이곳 추밀사관에 분명히 남옥 대장군의 연판장이 있다고 했지. 그렇다면 스스스스츳. 검은 신형은 추밀사관 지붕에서 사라졌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응천부 외성 북쪽 끝에 언덕이 하나 있었다. 과거 5대 19기 막을 내리게 한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오호랑 전숙과 합동으로 남당의 황제를 무너뜨렸고 추후 전숙도 조광윤에게 항복하게 되었다. 조광유는 오호랑 전숙이 죽어서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지금의 금능 응천부 외성 북쪽 끝에 하나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 하나의 언덕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지금 바로 이곳에 2사람이 응천부 외성의 추밀사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후후후. 형님께서 말씀하신 바 호경과 하우문의 다음 때 문주가 추밀사관으로 들어갔군요. 역시 소림사 모호신승이요. 이곳에서 추밀사관은 능히 천장이나 떨어졌는데 호경과 하우문의 소문주가 들어간 것을 보았단 말이요. 더군다나 이 어둠침침한 밤에 말이요. 헤이, 나를 속이려 하오? 부회주께서도 이미 2사람이 추밀사관으로 들어간 것을 아시지 않소? 이미 형님께 천리지청술과 관홍천리안을 배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형님께서 그러셨소. 유명한 고려 속담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내가 총순찰 당주께 무엇을 숨긴단 말이오. 아무튼 부회주의 능력이 이미 화신경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속이려 마시오. 나도 이미 알 건 다 알고 있어. 허허, 정말 두봉봉께서 무호신승을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능구렁이 같으니 말이야. 혹시 부회주께서는 나를 능구렁이라고 하지 않았어? 허허, 점입가경이요. 두 노인네를 그냥. 아무래도 오늘 복귀한 다음 6시즌 연속회의로 갈 거야겠다. 흐흐흐흐. 봉봉이란 작자들이 세존의 어린 양을 이렇게 능구렁이로 만들어 놓다니. 흑의를 입은 영웅의 부회주 왕정철과 무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닥에서 묻은 흙을 털어내었다. 총순찰당주, 이제 영웅회로 복귀합시다. 부회주, 그렇게 하시죠. 그럼. 서로는 약간의 고개를 숙인 다음 천류신보라는 영웅회의 고유 신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사람은 신법의 이름과 같이 부드럽게 공간을 가르며
유영하듯 날아올라 공간을 달려나갔다. 그들은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졌고 언덕은 겨울인지라 풀벌레 소리조차 없이 매우 고요했으니 추밀사관의 내실은 매우 규모가 컸다. 수많은 책과 문서들이 있었고 빛이 되어 있었는데 각 책꽂이는 마치 벽처럼 꾸며져 있었으며 각 책꽂이 사이는 성인 한 사람만이 지날 수 있는 폭이었다. 두 사람이 이곳을 뒤지고 있었으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서로 구역을 정해서 은밀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형님은 나에게만 맡기면 되지. 무적도수란 자에게도 이 일을 의뢰하여 일을 번거롭게 하는지.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을 보며 잠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이곳저곳을 누비며 본인의 일에 열중하였다. 이보시오, 무적도수. 혹여는 하우문의 소문주인 무적도수에게 전음을 날렸고 하우문 소문주는 이리저리 다니다가 혹연의 전음에 멈추어 섰다. 왜 그러시오? 귀영주산자. 역시 형님께서 내 벼로도 이야기했소. 물론이요. 하지만 내게 그대의 벼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고자 했으면 반나절이면 그대의 벼로쯤은 알아낼 수 있었소. 역시 하우문이요. 하우문의 정보는 개방과 함께 강호 무림의 양대 기둥이요. 아무튼 내가 알기론 남옥 대장군의 연판장은 두 개가 한 짝이라 들었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소? 경쟁하는 처지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대가 대인의 동생이기도 하니 정확하게 두 개요. 홍과 청이요. 허허, 홍과 청이라니. 두 사람은 전음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신음을 내었다. 헛, 허. 물론 낮은 신음으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소리였다. 스츠츠츠츠, 스스스스슉. 귀영치산자 혹여는 신출기몰하게 바닥으로 스며들었고 무적도수는 호련히 귀신처럼 날아올라 천장에 붙어버렸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는 것이냐. 두 사람이 말하며 걸어 들어왔고 한 사람은 갑옷 차림으로 보아 소장으로 보였으며 한 사람은 무복 차림으로 경비병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다. 현재 무적도수는 하우문의 밀기인 암천도벽이라는 절기로 천장에 붙어 있었고 그는 급히 귀식대법을 펼쳐 자신의 존재를 숨겼으며 혹여는 귀영기도술이라는 중원에 없는 무술이었다. 바로 이건이 얼마 전 동방제국의 도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러니 혹연의 사라짐은 귀신조차 모를 신비한 무학이었으니. 빡! 어이쿠! 이놈아, 봐라.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감히 귀영치산자나 무적도수라도 이곳을 찾을 수 있더란 말이냐. 어사부의 무사들이 들이닥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일인 것을 어떤 놈팡이가 낭설을 부려 이미 죽은 귀영치산자와 사라진 무적도수가 우리 장군부를 턴다고. 에이! 도대체 오군도독부의 정보관리를 제대로 관리는 하는 것인지. 군부의 소정으로 보인 자는 화를 내었고 경비병으로 보인 인물은 머리를 긁고 있었다. 녀석아, 나가자. 여기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으슥하단 말이야. 남옥 대장군은 여기에 무엇을 두었다고 평소보다 경비를 3배나 늘리시는지. 네, 백호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라? 저기 천장에 무엇이지? 수 르르르르륵 팍. 응아 쿵. 백호장은 천장을 보며 검은 그림자를 보았고 이 그림자는 바로 무적도수였다. 무적도수는 자신이 들킨 것을 암과 동시에 떨어져 내렸는데 또한 급하게 경력을 일으켜 천근추를 전개하여 백호장의 두 어깨를 누른 것 동시에 그의 정수를 가격했고 또다시 멈추지 않고 지풍을 날려 경비병의 사열을 때렸으니 두 사람은 바로 즉사했다. 물론 백호장은 바닥을 뚫고 허리까지 나무 바닥에 묻힌 모습이었다. 그리고 경비병은 비명행사하여 그 옆에 쓰러졌다. 제길, 두 녀석을 죽이고 말았군. 대인께서 사달을 일으키지 말고 연판장만 빼오라고 했는데. 츠츠츠츠.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소. 소문과 같지 않게 무적도수께서 실수하다니. 이제 우리는 오군도독부의 살인명단에 들어 공적으로 평생 쫓겨다닐 것이오. 상관없소. 나는 하우문에서 신분 세탁을 하면 되니 나도 어차피 귀영치산자라는 이름을 버렸으니. 두 사람은 지금의 현실 앞에 너스레를 떨었다. 허허, 이 사람들은 오군도독부의 물건을 털러 들어온 도수들이 맞는 것인지. 어라? 이게 뭐야?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여기 죽어있는 백호장을 보시오. 바닥에 빨간 서적과 파란 서적이 있소. 두 사람은 드디어 남옥대장군의 홍과 청이란 연판장을 발견한 것이다. 이들의 얼굴은 현재 검은 두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눈빛은 꽤 감나가는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은 눈빛이었으니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장군부의 심처인 추밀사 관를 무사히 나갈 수 있으려나. 이때 밖은 환하게 불이 밝혀졌고 수많은 호각 소리가 진동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매우 대경하고 있었으니 두 사람은 오랜 감각으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하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